5번이 사실 약간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좀 풀 줄 알면 고민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여기와 여기가 같다고 했거든. 그지? 근데 이제 문제 좀 풀어본 애들은 알아. 이렇게 같다고 하면 여기가 공통 부분이라고 치고 여기랑 여기가 같다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중등 도형에 보면.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런 짓을 시도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못 구하지. 어떻게 구할 거야? 아니, 선생님 구할 수 있죠. 여기가 2분의 세타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한들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고. 2분의 세타와 세타의 연결 고리를 모르잖아, 니네는. 나중에 미적분 가시면 사인 세타가 2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런 거 배워서 연결 고리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낸 건데 복잡해서 꽈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직접 이 면적과 이 면적 이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첫 번째 면적은 뭐냐면 부채꼴의 면적에서 반지 말려고 할게요. 그럼 R제곱 세타 하면 부채꼴의 면적이죠. 그리고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 하면 삼각형의 면적입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뭐라고 쓰겠니 애들이? 이렇게 쓰겠지. 저렇게 안 쓰고. 그죠? 예. 얘가 그럼 오른쪽은 뭔데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런데 이 보각이니까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인 세타 취급해도 돼서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이 다 날아가니까 세타는 2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 문제는 문제 자체는 쉬운데 이걸 공통부분 끼워가지고 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3 때 배운 원의 성질 중에서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원 전체에 대한 원주각은 원 전체에 대한 중심각인 2파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파이겠네요. 맞아요? 이걸 이용해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이라고 배웠을 텐데 그거를 외우실 필요 없고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원주각이에요.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떤 각이 있다면 이 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주각입니다. 그냥 원 전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연하다. 존나 당연하게 합은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이해하겠니? 보각은 굉장히 독특한 각이에요. 사인 값은 똑같고요. 코사인 값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보각 항상 그렇죠. 항상.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기만 하면 AC의 길이에 관한 식을 뭘로 쓸 수 있냐면 J 코사인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둘이 같다.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왼쪽 삼각형 먼저 써보면 AC의 길이의 제곱이 뭐가 나오죠? 1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오른쪽은 9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보각이니까. 이해하시죠? 이해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럼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14 코사인 세타. 이게 마이너스 11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답은 이것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보각의 코사인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데 그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14번. 14번과 15번은 제 생각엔 둘 다 무엇에 관한 문제냐면 헤론의 공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헤론의 공식 나는 모른다. 손 들어봐. 다 알아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해도 돼요? 헤론의 공식이 뭔지? 한지원 어린이 얘기해봐. 헤론의 공식이요. 루트 삼각형의 분의 2분의 1 둘의 절반에서 한 변의
어우, 잘 배웠네. 그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 얘기 안 했어요. 해당 공식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헤론의 공식을 알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것을 보면 나는 얘 넓이 아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욱, 정신 차려. 헤론 공식 뭐라고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난 넓이를 안다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반지름은 웬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반지름이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반지름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걸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 삼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셋말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그러면 이 반지름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하겠구나? 높이의 역할을 하겠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5r 더하기 6r의 2분의 1이 넓이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2분의 11r 이게 삼각형 ABC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 푼 거잖아. 헤르는 공식은 루트를 먼저 치고 세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합니다. 18이죠. 절반이면 9죠. 9를 쓴 다음에 각각 하나씩 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6루트 6입니다. 그러니까 R은 6루트 6 곱하기 11분의 2니 맞아요? 그럼 11분의 12루트 6이다. 이렇게 손쉽게 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주어졌으면 항상 어떤 생각하고 나 넓이 안다 이 생각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 헤론의 공식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5번도 얘는 삼각형이 아닌데 무슨 헤론이에요?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거는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중등 도형에서 징하게 했잖아. 평행선 긋는 거 맞아? 네. 여기랑 여기를 평행선으로 그어볼게요. 그럼 여기가 8이잖아요. 여긴 4죠. 그럼 뭘 해보고 싶냐면 여기도 2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평행사 변형은 절반 나누면 서로 합동이니까 넓이가 같겠죠. 자 여기의 넓이를 제가 S라고 하면 여긴 2S고 여기도 2S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5S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의 길이가 7이고 여기 4 알고 있으니까 9, 7, 4. 나 S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S는 루트 얼마야? 10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1인가요? 희연 괜찮아? 그럼 6루트 5잖아요? 그래서 답은 30루트 5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아주 괜찮죠? 그죠? 그래서 헤르는 공식은 무엇이다?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반드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헤르의 공식을 모르면 맨날 무슨 짓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헤론 몰랐다. 그럼 여기서 수선 내려가지고 여길 x, 여길 9-x 피타 두 번 쳐 쓴 다음에 맞아요? x 구한 다음에 다시 피타 써서 여기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해야 되잖아요. 맞잖아. 이게 아니면 조금 더 진보된 방식으로 뭐가 있냐면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반드시 임의의 한 내각의 코사인을 생각할 수 있죠. 제2코사인에서. 그럼 어떤 각이든 코사인 구한 다음에 제곱관계 이용해서 사인을 구해요. 사인은 항상 양수니까. 삼각형의 내각이라서.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인접한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한 방식은 헤론의 공식의 증명 과정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걸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그냥 세팅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17번. 얘는 그냥 삼각비 문제인 것 같은데 건물의 높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알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도 h가 되겠네. 직각이 등변이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건물의 높이를 어떻게 구해요? 이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니? 제 생각에 이건 사인 법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인 법칙을 묻는 문제예요. 왜냐면 건물의 높이를 구하려면 결국은 이 길이가 필요하거든. 이 길이를 모르면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이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길이를 모르면 h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h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외곽 때문에 여기가 30도인 걸 알고 있죠. 맞아? 이걸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몇 도니까?
135도니까 사인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그 대각의 사인 값의 비와 같다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한 내각의 사인 값 분의 그 대변의 길이의 비는 정확히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그 비가 지름으로 일정하다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의 기는 어떤 특수한 값, 어떤 상수 값에서 사인을 곱한 것만큼 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비례관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 때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 풀이 이거예요. 사인 30도 분의 30은 사인 135도 분의 AD다.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크로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진짜 되게 별로다. 왜냐면 이걸 크로스로 정리해보면 결국 AD는 뭐가 나오냐면 30 나누기 사인 30 그리고 곱하기 사인 135 이렇게 나오거든. 영준아? 좀만 참아봐. 곧 쉬는 시간에 줄 거야. 똑같은 식을 쓰는데 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내가 이 30을 알잖아요. 그리고 AD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아는 길이를 먼저 적어요. 이 아는 길이는 사인 30도만큼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인 30도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기준이 되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AD는 실제로 사인 135도만큼 커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사인 135도를 곱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하고 똑같은 식 나왔잖아.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래서 30에다가 사인 30도면 2분의 1이니까 2 곱하면 되죠. 사인 130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곱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30 루트 2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괜찮나요? 나머지 비타 사용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기 1800이에요. 그죠? 빗변의 길이가. 이게 30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이다. 그리고 2차 방식 풀면 h가 15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이건 제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21번. 자, 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이게 똑같아요. 여기 45도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물어보죠. 어떻게 하라고? 알고 싶은 길이가 있니? 그렇다면 아는 길이를 그 대각의 사인으로 나누렴. 사인 45도로 나눈다는 건 사인 40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를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싶은 길이의 대각의 사인을 곱하렴. 그럼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는 겁니다. 답은 3입니다. 이렇게 사인 법칙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뭐뭐 대 뭐뭐는 뭐뭐 대 뭐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건 B의 이해도를 아주 높여주는 풀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알겠죠? 23번 변 BC의 길이의 최대값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이제 이걸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 BC라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고 있는 길이가 2잖아요. 이걸 사인 60도로 나눠야 돼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나눈 효과가 나겠죠. 그 다음에 사인 A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는 그냥 루트 3분의 4 사인 A인데 이 사인 A의 치역이 최대값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럼 답은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24번 보세요. 얘를 보면 피타를 쓰니까 여기가 15인 거 알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밑에가 16이고 저게 10이니까 여기가 20인 것도 알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삼각형에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왜냐면 세 변의 길이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제곱관계 이용해 사인을 구할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게.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는데 여기랑 무슨 관계? 보각관계죠. 보각은 뭐가 같다고요?
사인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는 뭐겠냐면 15분의 12. 그러니까 5분의 잠깐만 4예요. 그죠? 예, 대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네. 됐잖아. 그러면 뭐 알고 싶다고 했냐면 사인 세타를 알고 싶다고 했잖아. 사인 법칙을 정확히 거꾸로 각을 추적할 수도 있거든요. 자, 사인 세타를 알고 싶다. 그럼 니네가 아는 각의 사인, 저기 세타라고 써있네.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니네가 아는 각의 사인이 5분의 4잖아 지금. 얘를 변의 길이인 20으로 나눠요. 그리고 알고 싶은 각의 사인의 대변인 7을 곱해요. 그럼 답이에요. 25분의 7.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30이다. 굉장히 편리한 것 같죠? 굉장히 편리한 것 같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사인 법칙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쉽게 풀린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볼래요? 딱 두 문제만 더 풀고 쉬는 시간 줄게요. 알겠죠? 네. 왜냐면 지금 하던 얘기를 설명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라서. 자, 봐봐. 얘가 뭐냐면 A, B는 4고 B, C는 5고 C는 6이래. 그래서 이런 삼각형을 그렸어. 이것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넓이를 구할 수 있죠. 4, 5, 6을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런데 B, C, B의 한 점 D를 잡는데 D를 뭔지 안 알려줬는데 이렇게만 줬고 정확히 얼마인지 뭐 D가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다 D를 잡았다고 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ABD와 AD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B,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B라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의 B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지름이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사인 법칙에서 변의 길이를 사인 값으로 나눈 그 일정한 값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뭘 물어본다고 생각하냐면 변의 길이를 사인 값으로 나눈 B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와 여기의 사인이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변의 길이의 B가 곧 지름의 B입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2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사인 법칙을 아주 잘 이해하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도 봐봐요. 물론 처음에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네, 밑에도 봐봐요. 여기서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하면 물어보는 게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잖냐.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기랑 여기가 서로 보호각이라서 사인 값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이 똑같은 사인 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걔를 여기서는 9로 나누고 5를 곱하면 그게 사인 알파야. 그러니까 분자에 9분의 5가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 값이 이 사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지? 걔를 6으로 나누고 4를 곱하면 그게 사인 베타야. 그럼 여기 3분의 2가 있으면 돼. 그럼 9분의 5 곱하기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답은 6분의 5입니다. 이게 사인 법칙을 진정으로 이해한 자의 풀이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보각의 사인이 일정하다는 걸 제가 굉장히 잘 써먹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걸 조금 문제 풀 때 이용하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